자, 보자는. 자, 보세요. 이 첫 번째 거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 유사 문제를 한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자, 이게 설명을 좀 드려.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보아야 되는데, 이게 우선 문장에 그 문제가 보면 텍스트도 너무 많고 뭐 이래가지고 눈에 빨리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이게 수용액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에 Cl-음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 CrO4-음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어쨌거나 혼합, 뭔가가 순물질 상태가 아니라 혼합 수용액 상태라 이란 말이지. 그때 이제 관여하는 이온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여기에 이제 뭐를 넣을 거냐? AgNO3를 넣을 건데, 이때 이 AgNO3는 아이고 빨간 거 어디 갔어? 저기 있네. 여기에 있는 은이 1 플러스고, 그 다음에 NO3가 1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내가 이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윤지스 NO3 마이너스 역할은 그렇지. NO3 마이너스는 모든 반응에서 무조건 구경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구경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실험 장비를 뭐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실험 장비를 혹시 들어본 적 있나? 그렇지. 뷰렛. 그래서 이제 실제로 뷰렛은 이렇게 뚱뚱하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내가 이제 글자 쓰려고 지금 좀 키워놓은 건데, 실제로는 한 손가락 굵기 정도 돼서 한 55, 60cm 정도 이렇게 쭉 길쭉한 거라서 봤을 때 얄풀이하고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런 이제 액체 수용액을 담아 놓은 거지. 그럼 여기 이제 마개가 있고 얘를 탁 열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이제 뭔가 똑 이렇게 이제 첨가를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NO3-도 따라 들어오긴 하겠지만 이건 구경꾼인지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누구가 여기에 있는 Ag+. 가 이런 식으로 첨가돼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어떤 상황에서 Cl-하고 CrO4-가 현재 공존하고 있는 어떤 수용액에서. 아시겠죠? 그럼 이때 Ag+에서 똑똑똑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를 예상해 보려고 할 때 문제에서는 뭐가 제시가 되어 있느냐? 어떤 평형상수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어떤 평형상수들이 제시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KSP, 바로 용해도곱 상수들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녀석들의 용해도곱 상수냐? 바로 AgCl. 보이시죠? AgCl. 그리고 나서 Ag2CrO4라고 하는 것도 침전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Ag+가 똑똑똑 들어오면 이 Ag+가 누구를 만날 수 있다? Cl-를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CrO4-를 만날 수도 있는데, 이때 잘 보면 Ag+가 Cl-를 만나면 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요 두 개가 만나면 윤지스 뭘 만들 수 있다? 앙금을 만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얘를 만났을 때도 뭘 만들어낼 수 있다? 앙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Cl-하고 CrO4-는 수용액 내에서 구획이 잘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디는 Cl-, 어디는 CrO4-가 다 손을 잡고 나란히 이렇게 다 분리가 돼 있을까요?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수용액 중에 섞여 있으니까 얘하고 얘는 완전 짬뽕이 돼 있을 거 아니야. 완전 짬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은 입장에서는 여기 똥 들어왔을 때 얘가 이걸 만날지 얘가 이걸 만날지 스스로가 이걸 결정할 수 있어? 결정 못해? 못하지. 완전 랜덤에 있는 수용액에 또 다른 수용액이 떨어지는 거니까. 사람 눈에 이온 이런 게 보여 안 보여? 보일 리가 없지? 그럼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들이
확률적으로 얘를 만날지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판단해 보라는 문제인 거예요. 뭔 뜻이냐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런 식의 문제에서 이런 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more titration,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에서 맨 처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그렇다면 이겁니다. 자, 어쨌건 은이온이 여기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은이온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은이온이 Cl-, CrO2- 둘 중 더 친화력이 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은 입장에서는 그래 랜덤하게 들어오니까 랜덤하게 들어와도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조금 더 크고 작은 게 있지 않을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는 거지. 유니스 오케이?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Cl-의 그러니까 뭐 혹은 이 음이온에 Ag 플러스가 들어왔을 때 얘가 이놈하고 이놈 중 어디가 더 친화력이 클지를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이 AgCl 요 놈이 만약에 침전이 되려고 한다. 즉 뭐냐면 현재 이놈이 기존에 있었고 물론 얘도 기존에 있었죠. 거기에 Ag 플러스가 뷰렛을 통해서 첨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상태에서 Ag 플러스가 첨가가 돼가지고는 여기서 어떻게 요런 식으로 앙금이 만들어지려면 요런 식으로 앙금이 만들어지려면 그렇다면 윤지수 Q가 뭐죠? Q가 뭐죠? 반응지수. KSP는 뭐죠? 용해도 곱상수. 둘 중 대소비교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앙금이 만들어지려면. 앙금이 만들어지려면 이 앙금은 잘 보세요. 이 평형상수의 정반응이에요, 역반응이에요. 앙금이 만들어진다면. 정반응의 역반응이. 갑이나 앙금이 만들어지는 반응은 이 평형상수의 정반응이에요, 역반응이. 역반응이죠. 역반응이 진행되려면 반응지수가 KSP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커야 된다. 더 커야 된다. 무슨 말 알겠죠? 더 커야 된다. 윤지수 오케이? 그렇지. 좋아. 가빈 반응지수 영어로? 오, 그렇지. 가빈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해요? 저 외부 준비해서 그래요. 아, 진짜로요? 좋습니다. 좋아. 그래서 리액션 코오션트라고 하는데, 자, 이 반응 지수, 자, 지금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Ag 플러스 농도와 Cl 마이너스 농도 곱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반응 지수는 사실 표현된 상태만 보면 누구랑 그 표현되는 방식은 똑같아야 돼요. 반응 지수는 누구랑 표현되는 방식이 같아요. 평형상수랑 표현되는 그 수리적 방식은 동일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평형상수는 어떤 농도들로 표현이 돼요. 평형상수의 농도들로 표현이 되는 반면에 반응지수는 어떤 농도들로 표현이 돼요? 요 둘의 현재 농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때 Cl-는 지금 저기서의 짜잔 초기 조건의 농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초기 농도가 지금 얼마란 얘기예요? 여기 있는 0.1빵빵. 이 주어진 초기 농도에 대해서 지금 첨가해 들어오는 H 플러스의 농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 단순 곱이 바로 반응 지수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그게 누구보다 더 커야 돼? 평형상수보다 더 커야 역반응이 일어나서 앙금이 맹그러지겠지. 됐죠?
그러면 이때 이 간단한 부등식을 풀어주는 거지. 어떻게? 요렇게. 짜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앙금이 만들어진다? AgCl 앙금이 만들어진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첨가에 들어오는 Ag 플러스의 농도는 누구보다 이 값보다 클 때, 이 값보다 클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요 값보다 클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앙금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야. 앙금하고 침전 같은 말이야겠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평형상수 값이 얼마냐면 이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고 CL 마이너스는 얼마가 들어있냐면 0.1만큼 들어있잖아. 그래서 계산해주면 값이 뭐가 나와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오는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두 번째 2. 두 번째 2는 자, 어떤 앙금이 만들어지려면 Ag2CrO4 요 앙금이 만들어지려면 여기에 있는 은이 염소를 만날지 CrO4 2-를 만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된다고 치고 그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 그럼 은이 얘를 만난다면 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반응 지수와 평형상수 요 둘 사이의 대소비견은 어떻게 돼야 앙금이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되어야 앙금이 만들어질까요? 윤지스? 그렇지. 지금 윤지스 많이 슬프죠? 괜찮아요? 그래. 윤지스 힘내줘야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평형상수보다 반응지수가 더 클 때 앙금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반응지수 얘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자, 아까처럼 평형상수를 표현하듯 반응지수를 수리적으로 표현해 주면 된다고 했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Ag2CrO4에 대한 이 반응지수 표현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연필로 한번 써봐요. 내가 확인할 테니까. 연필로 한번 써봐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것에서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잘 표현하는지 볼게요, 내가. 자, 보자. 잘했어, 윤지스. 가빈스. 잘했어, 가빈스. 잘했어. 좋아요. 자,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바로. 양이온인 Ag 플러스와 그 다음에 음이온인 CrO4 2-음이온의 농도 곱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이거 빼먹으면 이제 완전 나가리 되는 거지. 뭐? 바로 여기 제곱. 자, 여기 왜 제곱돼야 돼요? 이거 왜 제곱돼야 돼요? 바로 전체 평행상수식의 은의 화학양론 개수가 얼마죠? 2니까. 이제 알겠죠? 알겠죠? 좋아. 됐습니까? 좋아. 그래서 이런 거 빼먹으면 뭐냐면 나가리 하겠죠? 자, 근데 역시나 지금 이렇게 쓴 건 평형상수를 쓴 거예요? 반응지수를 쓴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건 평형상수예요? 반응지수예요? 반응지수니까 여기 있는 이 농도는 평형 농도예요? 아니면 무슨 농도여야 돼요? 초기 농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은 농도도 평형 농도예요? 아니면 집어넣어준 농도예요? 얘도
파격 농도가 아니라 첨가해준 그 순간의 농도를 뜻하는 거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가빈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를 풀어보자는. 그래서 AG 플러스인데 이때는 어떤 앙금이 맹글어져야 되느냐? AG2CrO4가 앙금이 되려면 부등식을 풀면 커야 돼. 누구보다 요 KSP를 CrO4 초기 농도로 나눈 것보다 커야 돼. 근데 여기서 뭐 빼먹으면 안 돼? 루르. 루르를 빼먹으면 안 돼. 이제 맞아요? 그러면 이때 구체적인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 CrO4 같은 경우는 KSP 값이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알겠죠? 12승. 그리고 여기에 있는 CrO4 2- 농도 같은 경우는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0.00250. 알겠죠? 물론 뭐 루트까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계산기 쓰면 되겠죠. 계산기 쭉 써주시면 값이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네, 계산해 보니까 대략 이 정도 돼요.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쓰고, 자, 여기까지 딱 쓰면 이제 뭐냐면 이미 문제는 절반 이상 푼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런 유형의 문제를 볼 때는 맨 처음에 뭐부터, 저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맨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맨 처음 뭐부터 해야 된다고? 먼저 침전되는 게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걸 외우고 있어야 돼. 이런 전략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이제 알겠죠? 감이 알겠죠? 썼습니까? 썼죠. 자, 그럼 이제 이 계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짜둔둥 이 부등식을 만족해야 뭐가 만들어진다고? 앙금이 만들어진다고. 어떻게든 이 부등식을 만족을 해야 어떻게 된다고? 앙금이 만들어진다고. 무슨 말 알겠죠? 오, 그러면 이 말은 요 은이온의 농도가 이제 뭐 적고 있어요? 이제 왜? 다 적었어요? 윤지도 딴거 생각했죠? 개구리라고요? 적고 있었다고요? 알았어. 자, 윤지스 어서 빨리 어서 적어 주십시오. 그래. 자, 보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커야 어쨌건 앙금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해서 이 농도보다 만약 작았다. 예를 들면 10의 마이너스 5승이 아니라 현재 넣어 들어온 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됐다. 6승. 그러면 침전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면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얘도 10의 마이너스 9승이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15승.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보다 더 작은 10의 15승. 그러면 앙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뭐가 아시겠죠? 알겠죠? 오, 그러면 이때 요 두 상황을 보자 이런 말이야. 요 두 상황. 그럼 요 값하고 요 값을 비교를 하면 봐봐. 이 값은 이 값에 비해 아무래도 더 커요, 더 작아요? 아무래도 더 커요, 더 작아요? 더 작죠? 반대로 여기에 있는 이 값은 아무래도 얘보다 더 커요, 더 작아요? 더 크죠?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앙금이 먼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둘 중에 어떤 앙금이 먼저 만들어지겠습니까? 윤지스, 둘 중에 어떤 앙금이 먼저 만들어지겠습니까? 둘 중에. 먼저 침전이 만들어지는 게
요 놈하고 요 놈 중 누가 먼저 침전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이 값은 크고 이 값은 작으니까. 어떤 게 먼저 만들어지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요구 조건이란 말 알아요? 뭔가 계약이나 일이 성사되기 위한 요구 조건. 이거는 들어줘야 내가 해준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살 때 보면. 그럼 그 요구 조건이 클수록 그 일이 잘 성사됩니까? 요구 조건이 작을수록 그 일이 성사됩니까? 윤지야. 요구 조건이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세상에서 요구 조건이 클수록 그 일이 잘 성사됩니까? 작을수록 더 잘 성사됩니까? 작을수록 더 뭐냐면은 일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여기에 있는 이 앙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은 이온의 농도가 이거보다 더 커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침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더 작은 요구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이 먼저 만들어진다? 바로 이 AgCl이 이것이 먼저 생성된다. 이런 얘기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요구 조건이 작은 게 먼저 생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아이고. 자, 썼어요. 그러니까 왜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장에서 뭐 어느 산업 현장에서 뭔가 일을 할 노동자를 뽑아야 돼. 어차피 노동자가 기계 돌리는 거니까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럴 때 어떤 노동자 저는 월급 300만 원 주세요. 어떤 노동자 저는 월급 200만 원 주세요. 누가 취업될 가능성이 높냐고요. 윤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뭐냐면은 요즘 산업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인건비가 낮은 지역에서 많이 오는데 이건 뭐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 공장을 돌리는 사장님 입장에서도 뭐 그렇고 또 더더군다나 그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또 그런 생산직 일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꼭 누구만의 문제다라기보다는 이게 산업사회에서 보통 일어나는 보통의 현상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다 보면 누구는 취업을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서 그걸 또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뭐 정치인들이 생각을 해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알겠죠? 네. 뭐 여하튼 그렇다. 이제 알겠죠? 이제 힘내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이것이 먼저 생성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다 두 번째 이.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이제 얘가 똑똑똑똑 들어오면 얘는 기가 막히게도 방금 계산해 본 결과 이쪽이랑 먼저 계산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쪽이랑 먼저 계산한다는 계산이란다. 이거 앙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둘 중 어디랑 먼저 앙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요구 조건이 더 작은 얘랑 먼저 앙금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 요 AG 플러스는 요 CL 마이너스랑 가서 요 놈이랑 먼저 앙금을 만들어낸다. 이걸 이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집어 넣어줬어요. 누구를? 은을. 그런데 얘가 누구랑 반응해?
Cl-와 먼저 반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반응해서 AgCl 솔리드를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세상 모든 양은 정해져 있고 항상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고 세상 모든 물질은 유한하죠. 무한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유한하기 때문에 수용액 중 Cl- 농도는 그렇다면 점점 증가할까요? 점점 감소할까요? 윤지야, 어떻게 되겠어요? 이 Cl-는 이 앙금이 만들어질수록 점점 증가하겠어요? 점점 감소하겠어요? Cl-는 점점 감소하게 될 거란 얘기죠. Ag 플러스와 Cl-가 만들어진 앙금 색깔 알아요? 얘하고 얘가 만나서 만들어진 앙금 색깔은 바로 화이트입니다. 아주 밝은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탁 만나면 여기서 하면서 이렇게 뿌연 흰색 앙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AgCl 솔리드 앙금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당연히 물질이라고 하는 건 유한하기 때문에 Cl-가 이렇게 앙금을 만들고 나면 이 농도가 0.2를 유지하겠어요? 0.1보다 점점점 작아지겠어요? 점점점 작아지겠지. 만들 수 있는 만큼 0.09, 0.08, 0.07 점점점 줄어들게 될 거다 이런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1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Cl-가 줄어들수록 Cl-가 줄어들수록 AgCl 앙금 생성의 요구 조건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여기는 증가 감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Cl-가 줄어들수록 제가 줄어드는 이유는 얘기했죠. 앙금이 만들어지니까. 그럼 이 농도가 줄어들수록 이제 그 이후 AgCl 앙금에 만들어질 조건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뭐 요구 조건 조금 더 말을 더 쓰면 Ag 플러스 농도 AgCl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윤지야,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걸 어디서 확인하면 되느냐? 여기서. 자, 잘 봐. 이 부등식에 잘 봐. 어쨌건 부등호가 더 커야 앙금이 맹그러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때 Cl-의 농도가 처음에는 얼마였어요? 0.1이었잖아. 0.1인데 앙금이 만들어질수록 이 값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이 값이 작아진다고 그랬어. 작아진다고 했지. 0.1이 아니라 0.01, 0.001, 0.0001 점점 줄어들겠지. 그럼 이 값이 작아지면 이 값은 어떻게 돼? 당연히. 윤지야, 이 값은 어떻게 돼? 커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요구 조건은 커진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렇죠? 좋아. 아이고. 아이고, 좋다. 이제 알겠죠? 그럼 알겠죠? 오! 그럼 잘 봐, 잘 봐, 봐봐, 봐봐, 봐봐.
원래 요구 조건이 이쪽 요구 조건이 크지. 이쪽 요구 조건이 작지. 그런데 이 요구 조건이 점점 뭐 할 수 있다고? 커진다고. 오, 그러면 이 요구 조건이 기가 막히게도 점점점 커지는데 커지다가 누구랑 같아질 수도 있겠어. 아니 커지는 거니까 10마이너스 9승이 10마이너스 8승, 10마이너스 7승, 10마이너스 6승 하다가 10의 마이너스 5승에 2.8까지 얘는 커지고 얘는 줄어들 수 있잖아.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두 요구 조건이 같아질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두 요구 조건이 같아질 수도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냠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두 요구 조건이 같아진다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AgCl과 Ag2CrO4 앙금이 어떻게 될까요? 요구 조건이 같아지게 되면 둘 다 동시에 침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둘 다 동시에 침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말 번역 공침. 영어 표현으로는 코 하이픈 쓰고 프리시피테이션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precipitation, 요거는 precipitation, 얘는 이제 침 이렇게 번역이 된 거고요. 이제 precipitation이 우리말로 한자말로 쓰면 침전이라고 했잖아요. 앞에 붙은 이 코자가 공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뜻은 together. 같이. 무슨 말이겠어요? 두 개가 동시에 침전이 된다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이 순간 보이시죠? 이 순간. 그럼 이 순간이라는 게 어떤 순간이야? 공침의 이 순간 아시겠죠? 공침의 이 순간 수용액 중 존재하는 Cl- 농도를 구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이 순간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Cl- 농도를 구해보자 이런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순간 바로 공침의 순간 그게 바로 뭐냐면은 공침의 순간이 두 요구 조건이 같아지는 게 공침이잖아요. 그럼 이때 두 요구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두 요구 조건이라는 게 요거하고 요거인 거 아니야. 요거하고 요거. 그런데 처음에는 두 요구 조건이 같아서 달랐어. 두 요구 조건이 달랐잖아. 달랐는데 이 요구 조건이 점점 커지면서 얘가 이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요구 조건 바로 KSP 누구? AgCl 나누기 Cl-의 농도. 이때 언제? 공침이 일어날 때. 이때의 요구 조건이 뭐랑 같아지면 되는 거야? 요거랑 같아지면 된다. 이런 말이지. 뭐만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값은
여기서 오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 표현은 노란색으로 써볼까? 이 표현은 여기서 온 거지. 다만 이때 CL-의 농도는 맨 처음 농도 0.1몰 농도인 거고 이때 CL- 농도는 공침이 될 때의 CL-의 농도가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거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이 용해도 곱상수가 AgCl 같은 경우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몰 농도일 테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때 계산을 해보면 공침이 되는 순간에 요 CL-의 농도는 바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나누기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된다 이런 말이죠. 얘를 나눠주면 된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오느냐? 5.8 10의 마이너스 6승 몰 농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L-의 처음 농도가 0.1몰이었잖아. 근데 앙금이 만들어질수록 점점 줄어든다고 했지. 줄어들다 어느 선까지 줄어들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5승까지 줄어들게 되면 그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 다시 0.1몰 농도에서 그게 줄어들다 10의 마이너스 6승까지 줄어들게 되면 바로 두 종류의 침전이 공침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쓰시고 자, 여기까지 쓰셨습니까? 썼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러면 1, 2, 그 다음 3. 공침 직전까지만 Ag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수용액 중 대부분의 CL-를 앙금으로 만들고 CrO4 E-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쓰시고 뭔 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썼어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 CrO4 E-는 지시약입니다. 여러분, 지시약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지시약이라는 말의 뜻, 지시약이 뭐예요? 어떤 특정 조건에서 색깔이 팡 변하는 거, 이런 게 지시약이잖아요. 여기서 CrO4 E-가 무슨 역할을 한다? 지시약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웬 지시약? 자, 아까 AgCl 침전이 뭐라고 했죠? AgCl 침전이? 색깔이 뭐라고 그랬어요? 흰색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사실은 투명한 수용액에 흰색 침전이 생기는 것도 재밌는 일이지만 재밌게도 놀랍게도 여기에 있는 H2CrO4는요 색깔이 뻘겋습니다. 뻘게. 그럼 생각해봐. 투명한데
갑자기 흰색 앙금이 팡 생기는 것도 눈에 띄겠어, 안 띄겠어? 투명한데 흰색 앙금이 만들어지는 것도 눈에 띄겠지. 그런데 첨가하면 먼저 앙금이 만들어지니까 흰색 점점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럼 흰색 점점 생기는데 갑자기 얘가 어느 순간 얘랑 반응해서 시뻘개져. 눈에 띄겠어, 안 띄겠어? 흰 하다가 갑자기 뿔 이렇게 되면 눈에 띄겠어, 안 띄겠어? 팍 띈다 이런 말이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때 1 밑에 이제 2. 자, 여기 줄게요. 중간에 줄나요? 중간에 줄게요. 지우자. 자, 그러면 이때 저 두 번째 이 공침의 순간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자, 요 위에서 이렇게 AG 플러스는 계속 들어올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 이제 누구하고 누가 섞여 있냐면 ClO4 E 마이너스와 Cl 마이너스 얘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제 여기에 AgCl 앙금이 마구 섞여 있게 되면 여기에 있는 Cl 마이너스의 요 농도가 어디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요? Cl 마이너스 농도가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까지 줄어들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야. 어디에서? 0.1에서. 무슨 말 되겠죠? 그럼 0.1에서 5.6 곱하기 10 마이너스 6승몰까지 줄어들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Ag 플러스가 이제 드디어 누구랑 요 놈에게 가서 여기서 레드 앙금이 생성되려는 순간 무슨 말 알겠어요? 순간의 모습이 이거라 이건 얘기지. 그 순간 무슨 말 알겠어요? 빨간 애가 나타나 볼까 말까 하는 그 순간 Cl 마이너스 농도가 뭐가 된다? 요게 됐다 이런 얘기지. 아니 5.8이구나. 그러면 이때 이 공침의 순간 기존 Cl 마이너스의 대부분은 Ag 솔리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후에 Ag 플러스의 첨가를 멈추는 거예요. Ag 플러스의 첨가를 멈추고 얘를 어떻게 해주느냐? 자, 그러면 여기 지워도 되겠죠? 여기 지워도 되겠죠? 바로 왜 혹시 여러분 커피 중에 드립 커피라고 알죠? 드립 커피 어떻게 만들어요? 종이 필터 두고 여기에 커피 올려가지고 뜨거운 물 부어서 이렇게 국물을 빼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세팅을 해가지고는 이 AgCl을 이렇게 걸러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밑에
국물이 이렇게 남을 거 아니야? 이 국물이 이렇게 남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국물에는 누가 있을 거냐? CrO4 원래 얼마였죠? 0.00250. 여기 Cl-가 빠져나오긴 하겠지. 얼마나? 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몰.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빨간 앙금이 만들어지기 직전인 거 알겠어요? 직전까지만 Ag 플러스를 딱 넣으면 이런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거고 이걸 딱 거름정의로 걸러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맨 처음 용액은 여기에 Cl-가 얼마나? 0.1몰만큼 있었잖아. 0.1몰 중에 얼마만 남는 거야? 10,000분의 1, 10만분의 1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다 걸러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있는 이 Cl-와 CrO4 분리되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식의 테크닉을 뭐라고 부른다? 모어 타이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만 알겠죠?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모어 타이트레이션은 방금 계산한 거 보면 계산 과정이 매우 복잡해요. 뭐 그냥 그럴듯이 그냥 할만해요. 그냥 계산만 보면 그냥 할만해요. 아니, 곱하기 2번 한 게 다잖아요. 곱하기 나누기 2번 한 게 다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계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산을 하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은데 왜 그런 계산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상황 인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내용을 이해하면 백발백중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무조건 틀려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시험 내기를 아주 좋아하는 파트예요. 공부해서 아는 애는 완전히 맞출 수 있고 모르는 애는 빵점이니까 채점하기 좋고. 그래서 교사들이 중간고사에 굉장히 많이 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네. 네. 저희 ADC 위에 저렇게 넣으면은 음. 0.0025랑 음. 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농도니까 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뭐라고? ADCL이 음. 걸러져서 나오면은 음. 그 저기 몰 농도가 약간 바뀔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겠어요? 여기서 AG 플러스가 들어온 수용액의 부피만큼 여기서 약간 희석되는 효과는 있겠죠. 그럼 희석되면 얘는 더 작아지겠지 뭐. 근데 이제 여기서의 몰 농도라기보다는 이제 몰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 AG 플러스 농도가 들어온 만큼은 사실은 부피가 약간 희석되는 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앙금 생성이라고 하는 건 잘 되는 반응이에요, 안 되는 반응이에요. 엄청 잘 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온 AG 플러스의 부피는 사실 큰 편일까요, 작은 편일까요? 조금만 들어와도 확 만들어져요. 조금만 들어도 확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피가 그렇게 심각하게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나 이 AgNO3가 고농도로 만들어두면 부피가 0.001만 들어와도 고농도로 들어오니까 앙금이 팍팍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팅을 할 때 이놈은 꽤 고농도로 만들어두면 부피가 희석되는 거는 사실은 좀 무시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엄밀한 계산을 하려면 들어오는 AgNO3의 부피도 사실은 고려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계산 편의를 위해서 그거는 이제 고려하지 않은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이거 반드시 공부하시고, 좋아. 좋아.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자, 어떤 걸 한번 해볼 거냐면 13페이지에 19번 문제 찾았어요? 13페이지에 19번 문제. 13페이지에 19번 문제 찾았어요? 13페이지에 19번 문제 아니면 13페이지 19번 문제 찾았어요? 요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이제 의미는 알 거예요.